안녕하세요. 문경비입니다. 최근에 끝난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우영우 속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어디까지가 드라마의 판타지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너무 궁금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변호사, 이긴 하지만 디라이트의 정명석으로 불리시는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우영우 속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원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명석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이 초반에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 조금은 지금 살이 있긴 한데 정명석 캐릭터랑 너무너무 닮은 느낌? 네. 살이 빠지고 혹시 근데 실제로 이제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6년을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우영우의 배경이 되는 이 법무법인이 태평양에서 좀 차용한 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아마 거기서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던 변호사님이 썼던 책에서 에피소드를 가져왔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또 많이 이제 에피소드를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영우 뽀개기 순서를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첫 번째 볼 순서로 저희가 5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5화, 우당탕탕 대 권모술수. 이제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희가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이게 극 중에 보니까 이 ATM기에 현금을 이렇게 자동으로 세는 그런 센서를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였는데 저도 태평양에 있을 때 딱 ATM 특허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ATM 기계 갖다 놓고 또 이제 내용 다 뜯어보면서 이게 이제 언제 처음 만들어졌고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극 중에 보면은 가처분 소송을 하고서 사실은 이제 이게 다시 바뀌죠, 결과가. 결과가 바뀌죠. 네. 신규성입니다. 선행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특허법 제29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이와 ATM은 이 기술로 실용실환권을 획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강 ATM에 내려진 제작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 판매 금지 가처분이 취소가 되죠, 이걸 통해서.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 반전은 뒷부분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공지의 기술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공표되어 있는 기술을 통해서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었어. 근데 이제 특정 업체가 이게 우리 거다 막 주장하면서 결국 판매 금지 가처분이 됐는데 이게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이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이제 드라마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걸 알게 됐을 때 나름대로 좀 배신감을 느끼고 그쵸. 그랬던 상황이죠. 그리고 실용신안권 역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아요. 가처분 내려진 사이에 은행들이랑 공급 계약 대부분 다 마쳤어요. 취소돼도 큰 영향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셨던 겁니까? 그쵸.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냐. 그러니까요. 의뢰인이 사실은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걱정이 돼서요. 뭐 이 전투에서 이기면 뭐예요? 전쟁에서 졌는데. 금강 사장도 우리가 은행들 계약 다 따낸 거 이미 알고 있을 거려. 그냥 분하니까 끝까지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타격이 좀 클 텐데 이러다가 금강도 리더스 따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다 우리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여기에서 멘붕을 겪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에피소드를 보면 우영우 변호사가 이 증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지의 기술이 아니고 우리 R&D 팀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 개발을 했다라는 걸 주장하게끔 코칭을 해주기도 했어요, 사실은. 배성철 팀장. 그거에 대해서 보면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우영우 변호사가 되게 멘붕에 정말 빠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런 일 많지 않아요, 변호사님? 어때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사실이 100이다. 그러면 변호사가 그중에 알게 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50.
그리고 그 사실 중에서 변호사가 이제 일부를 또 법원에 설명하고 제출하기 때문에 법원이 알고 있는 거는 한 2, 30.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사실만을 얘기했지만 법원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내 주장을 미스리딩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 이제 윤리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승소를 위해서 재판부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할 거냐. 근데 실제로 저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있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재판부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윤리적으로 그런 미스리딩한 주장을 하지 않을 거냐. 그게 정말 큰 유혹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변호사 몇 년 차일 때일까요? 한 3, 4년 차 정도 됐을 때 고민을 하다가 나는 절대로 상대방이 미스리딩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또 다짐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고민이 적었는데 사실은 변호사로서는 저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영우 변호사하고 지금 눈 보세요. 얼마나 슬퍼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해도 결국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 때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히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가 그거를 잘 다퉜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래서 디라이트 처음 만들면서 이제 구성원의 약속에 비윤리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이 부분이 사실 변호사로서 계속 고민되는 지점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디라이트는 그래서 비윤리적인 일을 처음부터 수임을 할지 말지 다 결정하시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런데 의뢰인이 그것을 숨기면서 이렇게 주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사건은 수임할 수 없죠. 자, 여기 에피소드에서 이제 법률 관련 보면 실용신안도 터치가 좀 됐고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송이 취소가 됐어요. 예.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이 특허 침해나 이런 이제 지재권 침해에서의 가처분은 우리가 흔히 만족적 가처분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가처분이지만 실제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처분에서 특허 침해다라고 결정을 만약에 받으면 이게 침해다라고 받은 업체로서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판매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판매 금지가 돼가지고 이제 거래처 잃고 또 대금 지급 못하고 하면은 결국 회사가 뭐 파산되는 경우까지도 올 수 있어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제도라기보다는 이제 판결인데 예를 들어서 가처분을 했다가 향후에 이제 가처분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를 제기한 사람한테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배상 책임을 인정은 하고 있는데 이 우영우 사건에서 보듯이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미 다 이제 거래처와 거래 끊어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 회사가 거의 도산할 지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제 가처분 결정을 할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불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처분 사건 할 때는 지금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법원이 조금 더 엄격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내용도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가처분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왜냐면 그 대표님의 마지막 눈빛, 연기자가 너무 연기를 잘하기는 했는데, 와. 그거 참 어렵죠.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한 당사자를 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상대방 쪽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지만 또 저는 이겼잖아요, 소송을. 그러니까 저는 이긴 기쁨을 뭐 이제 느끼기도 하지만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또 엄청나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제 약간의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사건은 맞지 않는 디라이트의 이 구성원의 약속이 있다.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이번 에피소드 5화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